오늘 일단 강의 주제는 블록체인과 이제 코인 그리고 이제 EX와 유스메타 그리고 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시작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총각일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빨리 휴가를 쓰고 놀러 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네, 귀중한 시간 내주신 만큼 좀 열심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강의 이제 내용 목차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에 현재 세계 시장에서 이 암호화폐가 얼마나 많이 발전을 해왔고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EX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제 블록체인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시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가 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에서 발행된 화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이 블록체인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분산해서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여러분들 쓰시는 뭐 은행이라든지 뭐 금거래소, 한국 주식거래소 이런 곳들은 이제 모든 정보를 중앙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 중앙에 저장된 이제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보안도 중앙화된 서버에서만 이루어지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여러 통신사들이나 대기업들이 해킹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정보를 한 곳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그 한 곳만 뚫으면 되는 거죠, 해커 입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곳을 터는 거는 상대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비해서 굉장히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모든 정보들을 각자 블록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 1조치만큼 이제 이체가 됐다. 그럼 1조 개의 블록이 생성이 되는데 그 1조 개의 블록을 한 방에 다 해킹을 해야지만이 이 블록체인 정보상에 있는 정보들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블록체인 관련된 이제 산업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그 AI들 이런 것들도 이제 이 해킹을 당했을 때 굉장히 사람의 그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의료 관련한 뭐 약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환자들 정보, 뭐 수술 정보 이런 것들도 이제 블록체인 정보상에 저장을 해가지고 정보를 보호하는 그런 스마트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들에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뭐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금융 관련해서는 당연히 많이 쓰이고 있고,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암호화폐라는 거는 이 세상에 원래 이제 없던 거였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이 법정 화폐, 달러나 원화 말고 새로운 개념의 화폐로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출현과 함께 같이 출현을 하게 된 그런 화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실생활에서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이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못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 미국과 캐나다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이 월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블록체인 그 IT 회사들이랑 협력해서 IBM 푸드 트러스트라는 이제 이 새로운 물류 시스템을 만들어냈고요. 이 물류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채소가 상해가지고 대장균이 검출이 돼서 한 100억 대 이상의 소송을 맞아서 월마트가 이제 물어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채소가 어디서 왔냐 그거를 파악하는데 이제 밑에 보이시는 6일 18시간 26분이 걸렸습니다. 이 채소가 어느 농장에서 왔는지 파악하는데 6일 18시간 26분이 걸렸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농장 같은 데서, 소규모 농장 같은 데서 이제 사람이 수기로 이렇게 작성을 하겠죠. 자기네들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소매업자들은 자기네들 쓰는 뭐 엑셀이라든지 뭐 컴퓨터에다가 자기들 정보를 저장해 놓을 거고, 그리고 대규모 뭐 운송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 쓰는 전산 시스템에다가 그런 정보들을 저장을 해 놓겠죠. 그렇게 이제 저장을 해놓다 보니까 이 정보의 불일치들이 굉장히 많아서 파악하는데 이제 이 정도 일주일 가까운 시간이 걸렸는데, 이 IBM 푸드 트러스트라는 이 프로그램을 쓰고 나서부터는 모든 정보를 이제
전부 다 블록체인 장부상에 똑같이 이제 저장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채소가 어디서 왔는지 이제 파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2.2초 정도로 굉장히 큰 시간이 이제 단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소매업자들 입장에서 이제 운송을 해준 거, 예를 들어서 뭐 트럭에도 하고 뭐 배도 움직였을 거고 비행기도 움직였을 건데 그 물류업자들하고 그다음 월마트가 가지고 있는 그 운송 정보를 이제 서로 대조해 가지고 이제 운송을 다 하고 나서 운송 대금을 이제 결제해 주는데 월마트에서 그 불일치 이제 수치가 7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 직원들이랑 그 해당 운송업체 직원들이랑 맨날 이제 실랑이를 하면서 이걸 맞췄겠죠. 운송 대금은 그게 아니다 하면서. 근데 그 불일치율도 1%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력과 이런 것들이 이제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제 구축을 해놨고요. 그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뭐 프라다, 벤츠, 루이비통, 까르띠에 이런 명품 업체들 한 40-50군데 정도가 이제 합작으로 해서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시스템은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이 제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이제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뭐 제품의 코드라든지 QR 코드라든지 일련 번호 이런 것들을 이제 넣었을 때 이제 정품인 것들만 블록체인 장부상에 이제 저장을 해놓으면 이것만 딱 조회를 했을 때 이게 진품이다 가품이다 이게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품 회사들도 이미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데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뭐 이 정도 개념과 뭐 실생활에 이렇게 활용이 잘 되고 있다. 이 정도를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세상에 처음으로 나온 화폐,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암호화폐는 말 그대로 이제 암호를 뜻하는 크립토와 화폐를 뜻하는 커런시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영어로는 크립토 커런시라고 부릅니다. 크립토 커런시라고 부르는데 요거의 정의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 기반에서 발행이 됐는데 이 유통은 이제 우리가 쓰는 지폐나 동전처럼 오프라인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 디지털 상으로만 유통이 되는 화폐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화폐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암호화폐에서 이제 보시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이렇게 다 아시는 코인들인데 이런 것들은 특정한 어떤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은 당연히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이제 시초가 되는 코인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상호간에 이제 전자 스마트 계약, 이 스마트 계약을 하는데 활용이 되는 그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솔라나나 리플 같은 경우는 입출금 수수료가 굉장히 싸고 네트워크가 안정적이면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입출금이나 결제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코인들이고요. 밑에 보시는 이 밈코인 같은 경우는 특정한 이제 생태계가 없어요. 특정 생태계가 없이 사람들의 인기에 이 편승해가지고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 이제 시바견 캐릭터가 이 메인이죠. 그래서 뭐 도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그 일론 머스크 쪽에서 활용해서 생태계가 있지만 원래 시작은 그냥 이 귀여운 시바견을 따가지고 코인 토큰화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발행을 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시바견을 다들 좋아하시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매입을 많이 했고, 그럼 홀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이렇게 오른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해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코인들이 이제 밈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런 것들은 이제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죠. 뭐 어떤 날은 10%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할 때도 있지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그럴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화폐랑 1대1의 비율을 맞추는 그 이제 패깅 한다고 하는데요. 이 특정 화폐랑 패깅된 코인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USDC나 USDT 이 두 가지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가지고 바꾸려면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죠. USD 하나로, 그러니까 달러 하나로 이 USDT나 USDC도 달러 하나당 얘네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1대1 비율을 맞추는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리고 거래소들에서 자체 발행한 뭐 BNB나 OKB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적인 암호화폐들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드는 메이저 코인들, 그러니까 시총 한 12, 20위 정도 안에 드는 코인들은 뭐 코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씩 조금씩 적금처럼 이렇게 매집을 해 놓으셔도 굉장히 이제 괜찮은데, 그 외의 코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리스크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 리스크가 있는 것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리스크가 큰 게 이제 밈코인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의 예시를 말씀드리면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 여자 캐릭터가 이제 굉장히 이쁘죠. 네, 굉장히 이쁜 캐릭터인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제가 당했던 사례예요. 제가 당했던 사례인데 이 여자 캐릭터가 너무 이뻐가지고 민코인을 많이 샀어요. 얘를. 그래가지고 그 농담이고 이뻐서 산 건 아니고요. 이 나스다오 AI라는 코인인데 이 다오라는 이 재단이 굉장히 밈코인계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재단입니다. 얘네가 떴다 하면은 무조건 다 완전히 막 폭등하는 그런 재단인데 이 사례가 이제 얘네 거의 처음으로 실패한 대형으로 대박 실패한 이제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때 이제 그 제가 저기 두찬 실장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랑 중국에 출장을 가가지고 이제 새벽에 한국 돌아오는 날 새벽 4시인가 5시에 일어나서 그 출국할 때까지 그러니까 오후 한 3시까지 한 반나절 이상을 이 코인이 이제 프리세일 사전 판매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날 상장이 되는 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상장이 오후에 저희가 한국에 도착할 때쯤에 이제 상장을 하는데 아침부터 이제 프리세일을 한다 그래서 계속 샀어요. 뭐 새로 고침하면서 가격이 한 5% 빠지면 또 사고 뭐 5%또 빠지면 사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샀는데 이제 그날 상장 빔을 이제 이렇게 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이제 코인의 일봉이에요. 코인의 일봉이고 이게 한 반년치 정도 되거든요. 반년치 차트인데 상장한 날이 보이시죠? 네. 상장한 날 여기서 상장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갔다가 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차트가 안 보이죠 이제. 네,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격이 계속 이 0에 비슷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나 이제 뭐 두찬 실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코인 관련된 정보도 많이 접하고 뭐 사람들도 많이 알고 그 나름대로 뭐 철저히 검증을 했겠죠 이 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재단도 이전까지 이제 실패한 코인의 사례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이 코인을 제가 딱 거래소에서 열면 가치가 이제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0도 아니고 그냥 안 잡혀요 가치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밈코인이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밈코인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밈코인보다 더 위험한 거는 비상장 해가지고 이제 상장을 한다든지 이자를 주겠다. 이 코인을 사놓으면 뭐 매달 100개, 200개씩 이자를 주겠다. 이런 코인들이 더 위험합니다. 저기 어디 강남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죠 그런 코인들. 네. 이게 왜 위험하냐면 밈코인은 그래도 이 재단에서 뭘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실패를 한 거죠. 네, 실패를 한 거지만 이런 비상장을 했는데 이제 상장한다고 하면서 막 프리세일을 하는 코인이나 아니면 이 코인을 사서 너가 예치를 해놓으면 이자를 줄게. 대형 거래소들에서 하는 그런 안정적인 뭐 스테이킹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네. 뭐 프로젝트인데 뭐 $3,000짜리 패키지를 사면 코인이 10,000개가 나오는데 그 10,000개를 넣어놓으면 뭐 1년 지나면 이 20,000개가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코인들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런 코인들은 애시당초 그 발행한 의도가 여러분들의 돈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빼앗아 가야겠다. 그걸로 나는 부자가 되고 이 사람들의 돈을 내가 갈취하겠다. 이런 정확한 목적이 있거든요. 밈코인 같은 경우는 뭐 성공하면 대박, 뭐 실패하면 쪽박 이런 개념이지만 이 비상장 이자 지급하는 이런 코인들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이거는 비트커넥트라는 이제 역사상 최대 코인 그 폰지 사기 이 사례인데요. 얘가 전 세계 글로벌 시총 8위까지 갔습니다. 그 2017년도 8년도인데요. 시총 8위까지 갔는데 보이시죠? 17년도부터 이렇게 가격이 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올라요. 코인 가격이. 근데 18년도 1월 딱 되자마자 바로 0달러로 곤두박질 치죠. 이런 코인들은 시총 8위까지 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테라 루나처럼 알고리즘이 깨져가지고 뭐 자연스럽게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매도가 된 게 아니고 이거는 그런 이슈, 그런 시장의 어떤 이슈가 아니라 그냥 이 재단에서 이런 식으로 가격을 이제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셔가지고 뭐 이거 코인이 좀 있으면 상장되는데 대박이 난다. 뭐 이 코인을 사서 예치해 놓으면 1년 뒤에 막 500%를 이자로 주겠다. 이런 코인들을 이제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된다. 이 정도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이 암호화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고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차트는 5년짜리의 비트코인 차트, 흰색 선은 이제 금 시세 차트, 이 분홍색 선은 미국 S&P 500 지수 차트입니다. 이 뉴스에서 맨날 보시죠. 금을 사놓으면 뭐 무조건 오르고 미국 주식은 신이고 뭐 미국 주식을 사놓으면 뭐 노후가 대비되고 그런 뉴스들을 매일매일 접하실 건데 실제로 이제 지난 5년 동안의 이 성장세를 까보면 S&P 500 지수 84% 올랐어요. 5년 동안. 금 109%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1342%가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기준까지 해서 이제 5년 동안의 이제 차트고요. 그만큼 이 전통 시장에 있는 자금, 일반 개미 투자자들부터 시작해서 법인들, 기관 투자자들이 자본이 얼마나 이제 이 비트코인으로 많이 몰렸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성장세의 차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코인의 투자 열풍도 굉장히 대단한데 이게 2024년 11월 15일 달 기준의 이제 자료인데 코스피 코스닥에서 이제 18조 8천억 정도 거래가 이제 하루에 일어났고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20조가 넘는 금액이 이제 거래가 됐어요. 그만큼 이미 작년을 기준으로 해도 이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이 주식도 주식이지만 이제 이 코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많은 자금이 이제 유입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만 기준인가요? 네, 국내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아주 바이낸스랑 해외 거래소 집계도 안 되는 국내 집계. 그래서 어쨌든 코인 안 한다 위험하다 하고 이제 뒤에서 다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봤을 때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마켓어스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이제 그 리서치 업체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올해 이제 372빌리언 달러 정도를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산업군의 이 전체 볼륨으로 생각하고 있고 2032년 7년 뒤 정도 되면 이제 12,895빌리언 달러 정도. 뭐 금액도 금액이지만 성장세가 한 30몇 배, 한 40배 정도 쉽게 생각하면 40배 정도가 오를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군 중에 하나가 이제 블록체인 산업군입니다. 사실 이제 이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거의 이제 암호화폐 시대가 활짝 열렸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게 10월 13일 기준으로 전 세계의 이제 기관들, 기업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 수치입니다. 위에가 보시면 390만 비트코인 정도를 들고 있어요. 전 세계 이제 기관과 상장된 기업들이. 근데 이게 4,504억 달러 정도 되는데 하나로 하면 640조가 넘어요. 요 금액들을 정부 거래소 기업들이 이제 들고 있는데 보면 이제 상장사도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죠. 그래서 요 밑에가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그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대박을 친 이제 업체들인데요. 처음 보시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이 업체는 미국의 한 중견 기업 정도 되고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주는 그 개발 회사예요. 그냥 개발 회사인데 여기 CEO가 이제 마이클 세일러라고 하는 비트코인 광이에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기업에 돈이 생길 때마다 비트코인을 계속 샀어요. 비트코인을 계속 사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이고 63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인가 어제도 또 샀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 2020년도 그러니까 5년 전이에요. 얘네가 나스닥 상장 기업인데 한 주에 $10였어요. 얘네가 지금 $320입니다. 한 주에 이 기업 가치가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얘네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곱하면 얘네가 보유한 그 코인 자산 총 자산이 나오죠. 근데 그 자산이 얘네의 시가총액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얘네 주식의 시가총액보다. 그럼 투자자들이 봤을 때 얘네는 뭐 이제 일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요거를 좀 비트코인 자산만 해도 이미 이 주식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나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약간 같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코인으로 들고 있는 그 자산만큼
이 주가가 올라가 사람들이 계속 사면서 올라가면서 이 가치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이제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고, 이 오른쪽에 메타플래닛이라는 이 업체는 일본 업체인데 일본에서 가장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웃긴 건 이 업체는 원래 호텔이랑 관광업 하던 업체입니다. 근데 관광업을 이제 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상황이. 코로나를 맞고 너무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호텔 관광업을 싹 다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돈으로 비트코인 투자 업체로 업종도 바꾸고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막 미친 듯이 샀는데 지금 이제 수만 개 정도 비트코인을 들고 있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 됐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2021년도부터 이제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게 이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제 MPS 여기 국민연금공단, 네, 국민연금공단은 우리나라 법상 아직 투자를 못하죠, 코인에. 네,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코인에 투자를 하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네. 코인베이스 미국의 1위 거래소고, 그다음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앞에 설명드린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투자해가지고 이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한 거죠, 비트코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원금 대비 여기 이제 투자한 게 한 3배 정도 늘어나 있다고 합니다. 네, 국민연금공단도 이렇게 이제 실제로 기업들, 정부들, 뭐 기관들도 다 비트코인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국가들 정책도 이제 거의 뭐 다 왔습니다, 제도권에. 그래서 처음부터 보시면 이제 엘살바도르는 2021년에 비트코인을 자기네들 쓰는 그 화폐랑 똑같이 이제 취급하게 이제 법정 화폐로 지정을 해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미카라고 하는 암호자산시장법을 시행해서 뭐 코인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제 보험도 들 수 있고요. 뭐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는 보험도 들 수 있고, 그 회사에서 코인 피해자를 발생시키면 뭐 환급도 해줘야 되고, 이런 이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 가장 활발한 게 이 크립토 카드입니다. 크립토 카드라고 해서 코인을 내 카드에 넣어가지고 이제 체크카드처럼 결제하고 ATM기에서 뽑아 쓰고,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제 라이센스라든지 실제 사업이 굉장히 활발한 이제 지역이 유럽입니다. 유럽. 그리고 미국은 당연히 뭐 이번에 트럼프 취임하면서 이제 지니어스 법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지니어스 법안이랑 그다음에 그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암호화폐 재단이 두 군데 미국 그 금융 관련 당국에서 두 군데 다 제재를 받았어요.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SEC 증권거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그 다른 금융 당국이 한 군데 더 있는데, 그 두 군데에서 동시에 이제 암호화폐 재단을 굉장히 그 제재를 많이 가했는데, 이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그냥 이 둘 중에 어디에 너가 해당하는지 딱 정부에서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너는 뭐 SEC에 그 관련된 제재만 이제 받으면 돼.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 이제 기업들이 조금 더 제재나 규제를 이제 명확히 이해하고 좀 실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이제 법안이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그 지금 법정화폐랑 똑같이 이제 지급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게, 뭐 무역 대금이라든지 일반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할 수 있게 법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암호화폐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법정화폐 다음으로 우리 실생활까지 이렇게 들어온 처음으로 인정받는 화폐고, 지금 이미 그 인정을 많이 받아서 제도권 속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뭐 네이버, 카카오, 두나무, 뭐 업비트, 신한은행, 뭐 토스 이런 것들에서 다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고 하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은 이 화폐랑 1대1의 비율을 맞추기 때문에 가격이 스테이블, 안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제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이 뭐 카카오에서 뭐 KRWK라는 뭐 스테이블 코인 하나 발행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은행들에서 다 이걸 써야 돼요. 얘네가 이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면. 그러면 은행들에서 지금 해외 송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 이제 해외 지점에 스위프트 코드부터 그 지점 정보, 받는 사람 정보, 사업자 등록증 온갖 걸 다 보내고 수수료 왕창 떼이고 3일에서 4일 지나야 해외로 가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쓰면 어떻게 되나요? 송금 누르면 1분 안에 들어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은행에서 이제 무역 대금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편의점이나 뭐 영화관이나 이런 데 가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수료와 뭐 생태와 이런 것들을 이제 독점할 수 있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선점했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대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든 이제 선점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1위 거래소 이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 기와라는 프로젝트를 새로 런칭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스테이블 코인을 서로 입출금할 때 쓰는 메인넷입니다. 메인넷 네트워크인데요. 네트워크만 잡아도 다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업비트는 이 기와라는 프로젝트를 새로 이제 런칭을 했고 올해 이제 업비트 그 두나무 컨퍼런스에서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도 찾아보시면 다 있고요. 또 이제 리플 소송이 종결된 지는 좀 오래됐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SEC에서 리플을 소송한 이유는 너네는 증권에 해당하는 상품인데 왜 증권거래위원회에 허락을 받지 않고 사람들한테 리플을 팔았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태클을 건 건데 결국에는 이제 합의했고 이제 종료가 됐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리플이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다른 모든 코인들도 이제 증권으로 취급이 된다는 거죠 사실상. 그러면 이제 이 암호화폐는 결국 이제 탈중앙화된 그런 게 이제 특징인데 이 중앙의 증권거래위원회의 모든 통제를 받아가면서 암호화폐 업체들이 이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넌센스한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었는데 이 리플 소송이 종결이 되면서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이제 구글까지 제치고 글로벌 모든 자산 뭐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합쳐서 한 시총 5위에서 6위 정도의 이제 마크가 되어 있는 그런 엄청난 시총 2.3조 달러가 아마 넘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글로벌적으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자산이다.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고 앞으로 더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를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전망이 좋고 여러분들 뭐 지금 당장 뭐 코인 좀 사가지고 투자하면 뭐 수익이 날 거 같고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시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시장입니다. 이 사태들을 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암호화폐에는 정말 굵직한 피해자들을 많이 양성한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22년 5월달에 테라루나가 붕괴됐어요. 얘네가 시총 6위였습니다. 시총 전 세계 암호화폐 시총 6위였고 이 스테이블 코인 테라루나 서로 이제 그 패깅을 해놓은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그게 서로 이제 매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깨지면서 가격이 일주일 사이에 마이너스 99.999999%를 찍고 뉴스에도 막 나왔죠. 일가족이 이 테라루나 사태 그 투자를 실패해가지고 자살했고 그런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때 이 단일 피해로만 한 55조 원 정도 전 세계 55조에 달하는 이제 피해를 끼쳤고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줄 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냥 일반 사람들만 피해를 본 게 아니에요. 그 3에로우즈 캐피탈이라고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그 자산 운용사가 있는데 거기도 같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도 굉장히 힘든 게 이 암호화폐 시장이다. 그리고 FTX 같은 경우는 전 세계 3위 거래소였어요. 전 세계에서 넘버 3 하는 거래소였고 미국의 1위 하는 거래소였습니다. 저도 여기 피해자인데 그 이제 FTX가 이 바이낸스에서 FTT라는 그 FTX 거래소 코인이 있었어요. 그거를 다 던지고 그 다음에 그 알라메다 리서치라고 FTX의 자금을 관리해주는 자산 운용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FTX랑 내부 회계 장부상의 뭐 엄청난 문제라든지 비리 이런 것들이 같이 터지면서 이제 암호화폐 세계 3위 거래소가 한순간에 이제 망하는 그런 일이 또 있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지난주 토요일인데 10월 10일에서 11일 넘어오는 그 밤 사이에 트럼프가 이제 발표를 했죠. 대중국 관세를 100% 더 때리겠다 하면서 거의 주요 메이저 코인들까지 해서 리플 마이너스 60% 찍었습니다. 한 2시간 3시간 만에 리플 마이너스 60% 찍고 올라오고 비트코인 10몇 % 빠지고 뭐 주요 메이저 코인들 알트코인들 다 하면 뭐 한 70, 80%까지 쭉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와서 지금 상태인데요. 이날이
이 암호화폐 시장이 나오고 하루 만에 가장 많은 청산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 토요일 하루가. 그래서 이거를 블랙스완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부르는데, 이 블랙스완 사태 때 하루 만에 27조 달러가 그냥 청산만 됐습니다. 청산. 레버리지 2배 쓴 사람도 다 청산당했고요. 네. 어떤 코인들은 1.1배속으로 청산당했습니다. 레버리지. 네. 그만큼 이제 이 실제 이 전문 트레이더들, 뭐 전문 투자 기관들 등등 해서 얼마나 이 암호화폐 시장이 투자하기 힘든 시장인지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건들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코인리스에서 우리나라 1위 코인 미디어사고 선물 현물 거래하는 사람은 다 써요, 이 어플을.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 상승 이제 배팅하기 게임을 해가지고 제일 많이 맞추면 테슬라 자동차를 이제 주겠다 해가지고 이 이벤트를 했는데, 승률 보시면 첫날에 14%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만 명이 참여한 겁니다. 몇만 명이 참여해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좀 내놓으라, 내가 투자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이 이벤트에 다 참여했겠죠. 근데 14%. 자, 둘째 날 어제도 맞추고 오늘도 맞춘 사람이 2.7%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뭐 16% 예측 맞춘 날도 있고, 가장 많이 맞췄을 때가 30%예요. 30%. 70%가 예측이 실패했다. 근데 이게 하루하루만 떼놓고 봐서 그렇지 연속으로 맞춘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굉장히 많은 리서치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꾸준히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는 전 세계에서 2에서 3%밖에 되지 않는다. 정말 높게 쳐줘봐야 뭐 5% 아니면 그보다 조금 높은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 번에 큰 돈을 버실 수도 있고 계속 뭐 한 달 동안 수익을 계속 내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한 번에 손실이 크게 올 수도 있는 게 이 암호화폐 시장이다. 네. 특징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이상의 급등락은 흔히 일어나요. 아주 자주 일어나고, 그다음에 365일 24시간 동안 장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시는 동안 뭐 주무시거나 뭐 어디 뭐 놀러 가시거나 이럴 때 이제 대응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선물 거래는 보통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옵션을 걸어서 뭐 2025년 12월 31일에 이제 뭐 만기되는 거래, 이런 거래들인데, 코인은 무기한이에요. 무기한. 여러분들 그 바이낸스 가서 보시면 USDT 막 PER 뭐 TU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붙여져 있죠. 그게 무기한이라는 뜻인데 기한이 없이 계속되는 거래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도 125배까지 쓸 수 있죠. 네. 레버리지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요 세 가지까지는 그렇다 쳐요. 시장이니까 뭐 투자 시장이 그런 거지. 네. 근데 네 번째로 이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차트 분석을 많이 하죠. 전문 트레이더분들이 차트 위주로 분석을 많이 하고 그 차트에 웬만해서는 반영이 많이 돼 있지만,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차트를 뒤집어 엎는 이슈들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가져서 일반 사람들, 일반 기관들, 법인들, 전문 투자들도 굉장히 투자하기 힘든 게 이 암호화폐 바로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왔지만 지금 굉장히 유망하고 여러분들이 큰 기회를 지금 잡은 시점이지만 섣불리 다가가서는 굉장히 힘든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회사 뉴스메타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이제 8년 동안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딥러닝, 머신러닝 각종 지표들 그리고 이슈들까지 다 해서 인공지능 AI가 코인 시세를 예측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형태는 이제 차트 서비스와 알람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모토는 이 어렵고 힘든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내비게이션 역할을 좀 해드리고 싶다 하는 게 이제 저희 회사의 모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차트랑 알람 구독 서비스 제공해드리고, 이 내셨던 그 구독료보다 더 많은 돈을 이제 벌어갈 수 있게 어떤 구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제시하고 싶다, 이런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EX라는 프로젝트인데요. EX의 슬로건은 Explore Crypto with Clarity라고 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런 불완전한 이 암호화폐 시장을 확신을 가지고 마음껏 탐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EX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EX 이제 브랜드의 뜻은 execute 실행하다, 실행해서 extend 더 확장을 해가지고 exit 3년 안에 은퇴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 브랜드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차트 서비스, 알람 서비스 유료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 외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서비스가 AI가 이제 하루에 2시간씩 뉴스를 종합해서 알려드리는 AI 브리핑 서비스, 그리고 저희 프로님들이 올려드리는 데일리 브리핑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 암호화폐 시장에 그냥 이제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식견도 같이 넓힐 수 있게 해드리는 브리핑 서비스도 두 가지로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시세 예측을 도대체 어떻게 하냐, 뭐 요거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그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는 이 분산해서 저장하는 시스템이고 중앙에 따로 정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해킹을 할 게 없어요.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의 공개성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과 전통 금융 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정보의 공개성. 뭐 여러분들 쓰시는 뭐 한국 주식거래소, 뭐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이런 은행들에서 다른 사람들 계좌이체 내용 공개 안 하죠. 그냥 여러분들 것만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거래한 내용만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거래한 거, 다른 사람 계좌이체한 거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이 웹3, 웹 3.0 이 세상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정보들은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정보들을 가져와서 이제 이런 시세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온체인 데이터라고 실시간 이제 이 지갑과 거래소 지갑 이런 것들 사이에서 서로 입출금 되는 내역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100만 개를 들고 있는 사람이 50만 개를 갑자기 거래소에 입금을 하면 아무 이유 없이 큰 돈을 생뚱맞게 이체하지는 않겠죠. 그럼 그거를 일부 팔아서 현금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코인을 팔고 다른 코인을 사든지 뭔가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돈을 갑자기 거래소에 집어넣었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의 매도세가 이제 일시적으로 좀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거래소 실시간 주문들, 호가창 이런 것들 감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 포지션과 청산 라인을 감지해서 이 세력들이 어느 라인까지 이제 터뜨려야 자기네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정보들은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정보들을. 그렇지만 그 기술을 이제 얼마나 실시간으로 빨리 잘 가져와서 그거를 뭐 저희는 이제 딥러닝, 머신러닝, 뭐 지표, 이슈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잘 버무려서 요거를 이제 활용해서 정말 정확한 시그널로 표출을 하느냐, 그게 이제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저희는 이제 2016년부터 8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에 이 학습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타사와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정확도를 좀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려운 시장을 인간만 혼자서 이렇게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다 감정이 있으시죠? 네, 감정이 있으시다는 말이 뭐냐면 수익에는 굉장히 취약하고 손실에는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수익은 1, 2%가 나면 정리를 해야 되지만 손실은 1, 20%도 견딜 수 있어요. 내가 사놓은 자리에 다시 올 거라고 굳건히 믿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감정이죠, 감정. 근데 AI는 그런 게 없죠. 야, 너 1%에 익절하고 3%에 손절해. 해놓으면 그렇게 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감정이 배제되는 특징이 있고, 여러분들 친구분들이랑 뭐 술도 한잔 하셔야 되고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당연히 24시간 내내 감시가 불가능하죠. 네. AI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내가 숏을 걸어놨는데 가격이 올랐을 때는 갑자기 물을 타고, 뭐 롱을 걸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손절하고, 그 사람이 그렇죠. 네. 어떨 때는 손절하고 어떨 때는 물을 타요. 네. 일관된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AI는 이런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셔야 되거든요. 차트만 분석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슈, 뉴스들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이 그 단시간 안에 굉장히 분석하기가 힘들겠죠. 네, 이슈까지. 네.
그렇지만 AI는 이제 한 번에 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제 종합해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공해드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특징을 가진 AI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차트들입니다. 예, 차트들이고 첫 번째가 이제 스코어 차트. 이거는 매 시간마다 점수를 매겨줘요. 뭐 비트코인 50점, 이더리움 100점, 뭐 리플 마이너스 50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이 파란색 선이 이제 점수를 이은 선, 빨간색 선이 시세를 이은 선 이렇게 해서 요거는 현물 거래하실 때 쓰시고 3주짜리 차트를 보셔서 한 달 정도의 그 장기적 관점에서 활용을 하시면 좋은 차트다.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이랑 빨간색 선 사이가 얼마나 많이 벌어져 있는지 그리고 파란색 선이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요걸 이제 두 가지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상방으로 계속 있고 이 시세와 차이가 계속 날 때는 지금 이제 매수를 해서 이렇게 가격이 이제 오를 것이다 하고 이제 예측을 해드리는 그런 이제 현물 투자용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제공한 그 시그널 지금 매수하세요 지금 매도하면 괜찮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시그널을 드린 차트고 여기 보시면 L2 시그널 나오고 이제 쭉 상승하다가 좀 빠지다가 S2 시그널 나오고 또 거의 쭉 빠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 매도 시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그널만 보시는 게 아니고 뭐 고야 라인이라든지 뭐 스마트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지 저항 라인이라든지 이런 결국엔 이런 것들이 다 지지 저항 라인이거든요. 이런 지지 저항 라인과 시그널을 같이 이제 믹스해서 활용을 잘 하시면 승률을 높이시는 데 큰 도움이 이제 됩니다. 그 스마트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자분들 쓰시기에 좀 적합한 차트고 여기서 이제 WS 하락 시그널이 나오고 이 빨간색 선이 잡히죠. 이 빨간색 선이 이제 그 익절 라인, 이건 쇼시니까요. 반대로 위에 이 빨간색 선은 이제 손절 라인.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이 익절 라인에 닿고 나서 그 다음 익절 라인까지 이제 잡아주는 이렇게 시그널과 손익절 라인 범위를 같이 이제 잡아드리는 게 스마트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 세 가지 차트와 각종 시세 알람 등등 모든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는 게 이제 고양 알람 서비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차트를 보고 계실 수 없다 보니까 특정 종목들을 선택해 놓고 알람이 오면 그 차트 들어가서 그것만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브리핑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AI 브리핑은 아침 9시랑 밤 9시 이제 두 번 이제 올라가게 돼 있고 그때마다 뭘 하냐면 그냥 일반 뉴스들만 찾는 게 아니라 그 트위터 같은 데 있죠. 그 SNS. 그 코인은 그 일반 뉴스 그냥 정식 뭐 CNN 뭐 이런 데처럼 이제 정식 뉴스사의 영향도 크지만 트럼프나 이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사람들은 트위터에 많이 올려요. 그 자기네들의 어떤 발표를. 그러면 그 트위터가 나오고 나서 이제 뉴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뭐 CNN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저희는 그 트위터나 이런 각종 SNS들도 다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NS와 이제 일반 뉴스들을 다 같이 분석해가지고 아침 9시에 지금 이런 주요 뉴스들이 있고 시장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침 9시랑 밤 9시에 두 번 해드리는 게 이제 AI 브리핑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데일리 브리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뉴스들도 분석을 하지만 차트적인 관점에서의 분석까지 더해가지고 이제 저희 회사의 그 프로님들께서 오늘 이번 주 시장이 어떨 것 같다, 이번 주에 뭐 이런 주요한 이슈들이 있다, 이렇게 이 암호화폐에 대한 좀 식견을 넓히실 수 있게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이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X에서 제공한 서비스들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EX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암호화폐 시장의 그 성장과 더불어서 비전이 넘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이렇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어디 물건을 보내거나 직접 가서 이걸 보여주거나 이럴 필요가 크게 없죠. 예, 여러분들 인터넷 터지고 휴대폰 있으시고 노트북 있으시면 다 글로벌적으로 연락하고 줌하고 해서 얼마든지 이 차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 회사 소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거래소들의 웬만한 글로벌 거래소들의 레퍼럴을 다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사업이고 세 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실력이 이제 향상이 되는 거죠. 뭔가에 뭐 의지를 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네 번째로 선순환 구조를 띠고 있는 이제 비즈니스고 마지막으로 모든 인력들이 이제 외주 없이
인하우스에서 개발하고 다 운영이 되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적으로 다양히 저희가 뭐 태국부터 시작해서 뭐 영국 그리고 각종 웹3 행사들, 뭐 한국 코인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매일매일 이제 전 임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미팅을 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지금 우리가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얼만큼 이제 뒤처지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더 발전시킬 게 없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매일 연구하고 미팅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또 2023년도부터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많은 행사들 또 진행 이미 해온 이런 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레퍼럴인데 레퍼럴 주로 사용하시는 게 이제 바이낸스, OKX, 빙엑스, 게이타이오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시는 수수료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시는지 잘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내고 계시고 왜냐하면 선물 거래하실 때 그 레버리지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시드머니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이제 잡히게 되고 생각보다 내시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 1위 거래소, 뭐 2위 거래소 한 5위 정도 되죠. 이것도 한 6, 7위 정도 되고 이런 글로벌 거래소들에서 일반 개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나 여타 이제 업체들이 가지고 올 수 없는 굉장히 높은 요율을 가지고 와서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본인한테도 페이백 해드리고 추천인 분들한테도 뭐 페이백 해드리고 이런 식의 이제 레퍼럴 사업을 같이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EX 사업을 하시게 되면 레퍼럴 사업도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실력 향상이죠. 그러니까 앞에 그 비트커넥트 시총 8위까지 했던 그 폰지 사기 회사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뭐 오토봇이라든지 카피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 오른쪽에 이제 뭐 비사, 큐사, 뭐 크립토 펀드 이런 것들 제가 적어놨는데 그 10월 11일 날 있죠. 블랙스완 그 미국 관세 발표했을 때 그날 요 정도 다 착산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제 국내 그 업체들이 거의 한 80-90% 이상 제가 봤을 때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대표적으로 저런 업체들은 이제 저 정도 규모의 이제 청산을 이미 당했고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그 돈을 맡겨놓거나 돈을 어디에 그냥 돌려놓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수익이 나는 카피 트레이딩이랑 오토보 회사들은 일반 개인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절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1,000억 이상 있으시면 제가 얘기를 잘못한 건데 그냥 일반 개인들한테 수익 나는 오토보, 수익 나는 카피 트레이딩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정말 국내외 유수 그 오토보 카피 트레이딩 업체들을 제가 미팅을 다 해봤지만 절대로 개인들한테 그런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요. 판매할 이유도 없고요. 그런 상품을 판매할 대상은 한 1,000억 이상 굴리는 기관들, 법인들. 그럼 걔네한테 1년에 뭐 5%, 10%만 수익 내줘도 몇십억 생기죠. 그럼 거기서 수수료로 자기들이 몇십억 받아가고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진행하지 수익 나는 오토보 카피 트레이딩 절대 여러분들 개인한테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요것도 이제 트레이더인데 그 10월 11일 날 청산 당했을 때 그 우크라이나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그 코인 회사의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코인 1세대 그 공동 창립자고 전 세계에서 거의 내놓으라는 업체들에 다 연결이 돼 있는 인플루언서인데 그 사람이 람보르기니에서 자기 머리를 총으로 쏴서 자살했어요. 10월 11일 날 이제 하루 만에 880억인가 청산당했어요. 그래서 그 자금에 이제 그 뭐 정부 자금도 들어있고 뭐 이건 카더라인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뭐 러시아 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운영해주고 있었는데 그 자금이 이제 뭐 다 털렸으니까 이제 러시아 마피아들한테 뭐 쫓기니 뭐 이런 이제 카더라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만큼 이제 위험하고 요거는 이제 그 사람 건 아니고 다른 트레이더인데요. 이 사람도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000만 달러예요. 마이너스 1,000만 달러. 레버리지 50배 썼죠. 48,000만 달러. 이런 식으로
정말 잘 나가는 유명한 인플루언서, 트레이더 뭐 한순간에 이제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본사 교육이라든지 아카데미 교육, 뭐 줌 교육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AI 브리핑이나 데일리 브리핑 같은 서비스들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는 게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예, 이런 정보도 이제 같이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차트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소액으로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이제 거래를 하셔라라고 하는 이유가 다 이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EX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케팅 수익 플러스 트레이딩 수익이랑 레퍼럴 수익도 있죠.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시면 수익이 나시겠죠. 마케팅 수익이 나시면 그거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진행하시면 되고 트레이딩을 진행하시면 레퍼럴이 자연스럽게 페이백 되겠죠. 레퍼럴이 페이백 되고 마케팅 수익도 계속 하면서 트레이딩에서 좀 성공적으로 트레이딩 하신다면 지속적으로 내 시드머니는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 레퍼럴도 당연히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레퍼럴, 그리고 트레이딩 잘 돼서 레퍼럴 늘어나고 시드머니 늘어나면 마케팅 당연히 잘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마케팅, 트레이딩, 레퍼럴 이 3박자가 같이 이제 선순환 구조를 굉장히 이루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그 암호화폐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개념부터 시작해서 지금 얼만큼 이제 성장을 해왔고 좀 어두운 면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뭐 저희 회사 관련된 상품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기회는 잡으신 거예요. 지금 이 열려 있는 기회는 잡으셨는데 이 기회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돈을 벌 거냐? 이제 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저희가 제공한 이제 고야 AI라든지 이렇게 인간이 대응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같이 잘 활용하셔서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투자를 또 경험하시고 성공적인 EX 비즈니스가 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